오늘 공부한 남자 빅공남, 빅공남 통계가치 공부해요 14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형회귀 분석 기초,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는 차원 축소 공부에 앞서서 한번 선형회귀 분석을 공부하면은 기초를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기 앞서서 2021년 11월 9일 직전 영상이죠. 13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상관계수란 코릴레이션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1이면은 직선, 증가하는 직선, 마이너스 1이면은 감소하는 직선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 사이에 있으면은 직선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상관계수가 0.9 정도 되면은 이런 그림, 0.5 정도 되면 이런 분포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한 1 되는 거 말고 한 0.9, 뭐 0.5 이런 직선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직선의 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게 선형회귀 분석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잡아가는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회귀 분석에서 어떤 선형회귀 분석, 회귀 분석 중에서도 그러니까 1차 하나인 단순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상관계수랑도 연관이 있고, 선형회귀, 다중회귀, 차원, 뭐 리니어, 직선, 뭐 이런 말들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게 통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에는 중고등학교 수학, 오른쪽은 대학교 기초통계에서 나오는 회귀 분석을 비교해봤는데요. 중학교 수학을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죠. y는 ax, b에서 기울기가 y절편, 수도 없이 들었죠. 이 값들을 찾는 것들을 많이 했었었고, 이게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오면은 회귀 분석이라는 걸로 좀 더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수학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림으로 좀 봐야 조금 더 왜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변수에서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피처와 라벨에 대해서, 그 피처와 타겟,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죠? 이것도 약간 중학교, 초중고 때 보던 그림이죠. 인풋에다가 x를 넣으면 결과가 y가 나오시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중학교 수학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중학교 수학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가 원인이죠. x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듯 이 x를 우리는 원인, 피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x에 따라 변하는 결과, 이걸 빅데이터의 관점,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는 결과, 타겟이라 부르는데, 라벨이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레이블이라 부르는데, 이 기초통계학에서는 이 A, B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각화하는, 중학교 때 기억나시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있을 때 A, B를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기울기랑 y절편 막 구해서 이런 식으로 A, B를 찾아갔을 거예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A, B를 찾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직선의 식이 나왔을 겁니다. fx라고 써도 되고, y는 2x-, 즉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거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의 식을 알게 되면 3을 집어넣으면은, 그죠? 여기다가 5가 나오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중학교 때이던 이거는 정확한 직선에서의 문제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계수가 1이 아니라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나오겠죠. 그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런 점들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관측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축소를 해볼까요? 관측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때 이것들을 경향을, 추세를 반영하는 직선, 눈에는 이런 직선이 떠오르시죠? 이런 직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내자. 그래서 요런 직선을 알아내는 과정, 이게 회귀 분석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먼저 관측된 데이터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 사이에 눈으로 봐도 지금 이 직선이 가장 비슷한 이제 추세를 반영한 직선 같죠?
그런 직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회귀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냥 이런 올바른 점들이 다 모든 직선이 있는 점들, 즉 코릴레이션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 모양이고, 여기서는 상관계수가 뭐 0.9, 0.5 직선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직선을 찾아내보자, 그런 직선으로 예측을 해보자, 이런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 봤는데, 먼저 데이터들이 관측이 되었고 그 데이터들을 점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독립변수, y가 그 결과 종속돼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런 식을 찾아내보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직선을 알아낸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는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그 데이터 분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관측된 데이터들로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하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5번은 제가 그냥 특이사항으로 썼는데 3과목에서 회귀 분석을 좀 더 깊숙이 다룹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뭐 회귀 분석에서 어떤 자체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가 문구를 넣었고요. 오늘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관측된 데이터들로 X와 Y 간의 어떤 직선관계, 특히 XY가 아니죠. XY긴 맞지만 원인과 결과 간의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기울기를 찾아보자, 직선을 찾아보자가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처와 타겟 또는 레이블로 또 이렇게 두 변수를 써놨고, X에 의해서 Y가 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직선을 찾아내게 되면은 이런 걸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직선을 찾아놓고 내면은 이런 점은 어떤 관측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이제 어떤 값들을 넣게 되면은 그 직선 식으로부터 y 값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함수를 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1이면은 어떤 숫자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어떤 y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x를 또 넣더라도 다시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들로 직선 모양으로 유추를 해서 결과를 얻어보자. 여기 만약에 뭐 새로운 어떤 x를 만들어냈다. 그럼 그거로부터 관측된 결과, 예측된 결과를 만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놨는데, 요런 회귀식이 있다면 우리는 결과, x로부터, 원인으로부터 y 결과를 찾아내는 건데,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직선의 모양일 때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예측되는 모형으로 써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직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슈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직선이 무엇이지에 대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육안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1번 직선처럼 이 직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하고 점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은 육안으로 봐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관측된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게 좀 더 이 점들의 추세를 반영하는 직선인가를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만약 2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죠? 점들이 지금 요렇게 찍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직선을 찾아서 대략적으로 추세를 반영하는 게 맞겠다. 3번은 너무 아래에 있다.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죠. 1번도 왜? 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육안으로는 알겠어요. 2번이 뭔가 우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식이구나. 그래도 그나마 요런 쪽으로 해야 비슷하게 따라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이론을 전개해서 통계 이론을 만들어 갈까, 수식을 만들면서 어떤 평가 지표를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라든지 최소제곱법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건 상과목에서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될 건데,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y는 ax 플러스 b를 직선을 찾긴 찾는데 여기에 오차탐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식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직선은 이런 게 없죠. 오차라는 게 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차 또는 잔차, 레지듀얼이라 부르고,
이 잔차라는 거는 관측된 데이터와 우리가 알아낸 시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측된 증가, 예측된 회기선이라는 건 이 직선인데 거기에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딱 맞는 직선, 최소한의 최적합의 직선 찾는다는 거는 뭐라는 거냐면 이것들을 거리를 오차를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잔차의 제곱, 오차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제곱들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이때는 음수고 이때는 양수니까 다 양수를 만들어서 더해서 이거를 가장 최소라는 거는 요 거리들이 짧아지는 거겠죠. 그런 직선, 왜냐하면 방금 앞에 그림처럼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그림처럼 1번처럼 되면은 점들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질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잔차라 부르는데 이 잔차 제곱이 커지겠죠. 이 값들을 작게 최소로 하는 미니멈 값, 그래서 최소값으로 하는 이런 합들을, 이런 점들을 최소로 하는 직선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식을 찾아서 우리는 회귀식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어떤 스퀘어, 제곱을 합을 최소로 하는 어떤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라고 뭐 최소 제곱법이라고도 하고 최소 자승법이라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막 수학적인 접근으로 수식을 쓰진 않을 거고 이러한 개념으로 흘러간다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귀 분석 관련해서는 3과목, 저는 오늘은 특히나 직선 관련된 선형 회귀 분석만 했지만 뒤에 가게 되면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리지 회귀, 라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 뭐 규제항 뭐 이런 말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거는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에서 빅데이터 모델링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뤄보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기초 단계로 하는 건데 차원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려다가 여러분들하고는 그 앞에서 먼저 이 개념을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는데 키워드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단순회귀, 다중회귀, 그 다음 뭐 R제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계수라는 말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많이 보게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 여기 통계 공부하시다 보면 F통계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올 거고 말씀드렸듯이 리지, 라쏘,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규제양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원 축소를 위한 최소한의 개념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 뒤에 가서는 하나하나씩 깊숙이 공부해서 전체적인 통계적인 개념을 많이 익숙해지고 숙지해서 공부해서 익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실기 때는 이런 것들을 코딩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개념적인 내용을 알고 코딩을 다루는 게 다른 영역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포커스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x, y들로부터 나중에는 원인으로 결과를 예측하다라는 의미로 회귀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직선형의 관계를 가질 때, 즉 상관계수가 1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뭐 0.9, 0.5 이런 변수들의 어떤 그 산점도를 가지는 변수들을 가져와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거는 오늘은 변수가 x와 y 두 가지 가지고 한 거고요. 이 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 심플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중으로 넘어가게 돼야 우리가 원하는 차원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개념부터 출발한 거고 그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풋으로부터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직선을 찾아낸다는 개념,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더 숙지해 보시고 조금 더 오늘 이해가 어렵거나 다시 좀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앞에 영상 13번 영상에서 상관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차원 얘기도 같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